자, 트리저를 써서 실제 이제 제가 실용 트리저라는 걸 써서 실제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것들 진행했거나 하고 있는 것의 일부들을 지금 보입니다. 연구소라든지 설계, 생산, 품질 등에서 발생된 어떤 고질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트리저를 사용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요, 그 문제를 일상적인 회사의 업무에서 보면 일상적인 업무에서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기존의 경험과 지식입니다. 그걸 이용해서 일반적으로 다 풀려나가죠. 그래서 회사가 돌아가는 거죠. 밥 먹고 사는 거죠. 그런데 일상적인 경험과 지식으로 안 풀리는 문제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는 회사들도 많아요. 우리 회사는 문제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회사는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뭔가 우리 회사는 문제가 있는데 기존의 경험과 지식으로 안 풀린다. 이걸 어떻게든 풀어야 되겠다고 하는 회사가 있다면 그 회사들은 트리저 전문가를 활용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몇 년 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를 트리저 전문가는 어쩌면 한 달 내로 또는 어쩌면 몇 시간 내로 해결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실제 많은 핵심적인 굉장히 골치 아픈 문제들을 누가 해결하느냐? 오히려 트리저 교육받는 학생들이 해결합니다. 학생들이. 그러니까 여기 와서 많은 분들도 트리저를 내가 문제가 확실한 게 있고 이 문제를 풀어야만 한다면 트리저 전문가들을 활용하십시오. 전 세계에서 저는 트리저를 응용하는 영역에 관한 사람, 한국에 있는 트리저 전문가가 어떤 외국의 트리저 전문가보다 낫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한국의 트리저 전문가들이 외국에 있는 사람 못지않게 지금 한마디로 대우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죠. 항상 그 어디서 외국에서 가져와야 뭐가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정말 잘하고 있다. 전 세계 트리저 출간되는 책들도 한국에서 압도적으로 제일 많이 출간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점에서 우리가 오늘 의심의 여지가 없고 이게 앞으로 트리저가 아니라 전 세계 트리저를 한국이 주도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컨설팅을 할 때, 특히 컨설팅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회사 내에 어떤 문제가 있다. 그래, 그 문제 내가 해결해 주겠다. 이렇게 해서 들어가면 그 문제를 풀 수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자, 트리저 컨설팅을 들어갈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트리저 교육을 일단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트리저 방법론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걸 다 교육하는 데는 몇 시간도 더 걸려요. 그럼 바로 잘리죠. 교육하다가 잘리죠.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 가지 어떤 트리저 방법론 한 가지를 가지고 뭘 설명하면 되느냐? 현업에 복잡한 문제들이 있다. 그 복잡한 문제들을 발명 원리만 적용해서 풀 수 있느냐? 어렵다. 또는 분리 원리를 적용하는 것만 가지고 되느냐?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이 제가 볼 때는 문제를 새롭게 정의하는 겁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트리저 지식이 아니고 문제를 새롭게 정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문제를 새롭게 정의하면 트리저 지식은 어느 것을 쓰든 상관없다. 트리저 지식이 있은지 없어도 상관없다. 우리가 문제를 못 푸는 것은 트리저를 몰라서도 아니고 트리저 지식이 부족해서도 아니다. 문제를 잘 모르기 때문이다. 트리저로 문제를 푼다는 것은 결국 문제를 정확하게 트리저의 모순이 드러나는 형태로 새롭게 정의해야 된다.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아무리 트리저 전문가고 자기가 트리저를 공부해도 실제 현업의 문제를 푸는 데는 굉장히 어렵다. 실제로 어렵다. 만일 이게 문제를 제정이 안 했는데도 트리저 지식을 푸는 분이 있으면 제가 좀 그분은 좀 배우고 싶어요. 아마 그런 분은 없을 겁니다. 문제를 모르는데 무슨 문제 해결책을 찾겠습니까?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지 않습니까? 트리저고 모든 걸 다 떠나서 문제를 우리는 객관적으로 알아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 문제를 객관적으로 알고 있지 못하다. 어떻게 하느냐? 기존의 나의 경험과 지식으로 문제를 잘못 알고 있다. 그런데 그걸 잘못한다고 절대로 생각 안 한다. 이 분야에 내가 최고 전문가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그 문제는 못 푸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전문가였으면 그거 풀어야 되잖아요. 못 풀리는 문제가 왜 있었고. 그럼 트리저 전문가는 상황에 따라서 몇 시간 만에 그 문제를 해결했으면 왜 그 사람은 해결 못했냐. 해결책을 찾고 보면 그러죠. 이거 내가 잘 아는 건데 야 이거 중학생도 풀 수 있는 거잖아. 그래 중학생도 풀 수 있는 걸 왜 당신이 몇 년 동안 못 푸는다고. 왜 못 푸겠어요? 지식과 경험의 부족이겠습니까? 아니다. 문제를 잘못 구하라고. 트리저 안에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문제를 새롭게 정의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런데 알트슐러 책에 실제 현업의 문제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느냐? 거의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생각을 해요. 왜 이게 거의 안 나와 있을까? 그런데 알트슐러 이분은 굉장히 뛰어난 분이 된 것 같아요. 이 사람은 현업의 문제를 딱 들으면 모순이 딱딱한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뭐 지정이고 뭐 필요 없는 거죠. 상시하게 쓸 필요가 없잖아요. 자기들은 보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측면이 상당히 많이 있다. 알트슈나 책에 보면. 이분이 과학 지식도 굉장히 많으셨고 문제에 대한 직관력, 분석 능력이 굉장히 뛰어났거든요. 그러다 보니 자기 눈에는 문제의 상황이 훤하게 보이고 모순도 다 보였기 때문에 이분이 쓴 책만 열심히 공부한다 해서 실제 현업의 문제를 트리저적으로 바로 풀 수 있는 건 아니다. 물론 푸는 분도 계시지만은 그건 극히입니다. 자, 실제 이제 트리저를 적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들을 이렇게 실제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중국에 가서 지금 문제를 해결하기 통역하는 거예요. 자, 현업에 예를 들어 어떤 컨설팅을 내가 들어갔는데 트리저 교육을 해야 되잖아요. 그 교육을 예를 들어서 뭐 이틀 교육이 잡힐 수도 있고 뭐 8시간 교육이 잡힐 수도 있고 거기 가가지고 뭐 알트슈나 트리저가 뭐고 트리저 정의가 뭐고 이런 이야기 하다 보면 이틀 3일 가버리거든요. 그럼 막상 이제 현업 문제를 우리 회사 이런 문제 있습니다. 이걸 트리저 컨설팅을 도와주세요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트리저 교육 받은 사람도 문제를 푸는데 트리저를 접목하니까 안 되고 트리저 컨설팅 들어간 사람도 별로 문제를 안 풀어갖고 굉장히 그래요. 그럼 어떻게 문제를 푸느냐? 제가 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실제 트리저 교육을 할 때 아주 짧은 시간에 트리저 교육을 합니다. 특히 문제를 재정의하는 방법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교육을 한 4시간 정도 하고는 사실상 하는 교육은 교육이 아니고 당신 회사 문제가 뭐냐? 내봐라. 그래. 뭔지가 봐라. 교육 들어온 사람이 아니라도 좋다. 다른 사람 문제 있는 사람 누구든 들어와라. 들어와서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해봐라. 그래서 그 문제들을 실제 현업의 문제들이거든요. 이게 실제 회사에서 지금 문제가 딱 생기고 있는 문제죠. 이런 문제들을 트리저 교육에 들어온 사람이 풀게끔 코치를 하는 거죠. 제가 푸는 게 아니죠. 제가 풀 수도 없고요. 전 이 문제를 잘 모르니까요. 다만 트리저 교육을 시킨 사람들한테 이것을 풀게끔 하죠. 어떻게? 트리저의 기초적인 단계를 가지고 기초 문제를 푸는 실습을 하거든요. 그 기초 문제에 맞춰서 문제를 이렇게 재정의하고 모순을 이렇게 찾아서 현의 문제를 이렇게 푼다라고 이렇게 하죠. 대개 이렇게 풀면 문제 하나당 실제 해결책이 나오는 게 3시간에서 길면 4시간. 보통 3시간 내에 트리저적으로 모순이 한 4-5개 나오고 해결책들이 나오죠. 근데 그 정도에서 한 반 정도는 거기서 나온 모순의 반 정도는 우리 회사에서 한 번도 생각 안 해본 건데 이거 좋다 이렇게 해요. 그게 좋으니까 저한테 연락이 오고 지금 8년 동안 제가 이 비즈니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실제 교육 이렇게 하는데. 자, 뭐 사례 같은 게 굉장히 재미있는 게 많이 있는데요. 시간 관계상 요 하나만 잠깐 이야기할게요. 지금 현재 컨설팅 진행 중에 있는 회사 건데 이건 전 세계 금융 회사가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자, 금융을 펀치를 써서 아주 얇은 철판을 딱 이렇게 쭉 자르면 그 펀칭을 딱 하죠.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면 아주 얇은 요 철판이 요 펀치에 딱 붙어서 탁 딸려 올라가는 거예요. 탁 올라가가지고 옆으로 튀어버리든지 딸려 올라간 상태로 있을 때 다시 펀치가 내려오면 안 돼요. 큰일 나요. 근데 이게 확률적으로 어느 정도 일어나느냐? 한 5만 회에 해당하는 정도의 펀칭 작업을 하면 평균적으로 한 번씩 일이 발생됩니다. 자, 요 문제를 트리저적으로 여러 가지 해결책을 줬어요. 여러 가지 트리저적으로 저는 이미 일을 한 번도 해본 사람이 아니죠. 그런데 이 해결책을 줬는데 결정적으로 해결이 됐습니다. 뭐가 문제냐? 안 보죠. 결국 이것도 문제이지. 여기 딸려 올라가는 게 문제냐? 물론 딸려 올라가는 게 문제인데 안 딸려 올라가면 되죠. 그런데 안 딸려 올라가게 하는 해결책을 찾으려고 이 회사는 10년 전부터도 노력해왔어요. 전 세계 1인 분야에 있는 모든 업종에 있는 금융하는 사람이 다 노력해왔어요. 못 풀었잖아요. 지금까지 못 풀었잖아요. 그럼 트리저는 어떻게 이걸 푼다는 거냐? 트리저는 이렇게 바라봤죠. 자, 취입이 펀치에 붙어 올라가는 문제, 펀치의 절단면의 평면의 문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해결책은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얘가 여기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은 얘가 요거하고 어때요? 요 펀치보다 요놈에 잘리는 놈이 크기가 작은 거죠. 어떤 상황이었어요? 5만 번 중에 한 번 확률적으로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요 펀치보다 요 폭이 좀 작거나 거의 같은 특수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그때는 얘가 샥 딸려 올라가는 거예요. 상황적으로. 그럼 해결책은 뭐냐? 뭐가 문제냐? 요 놈이 딸려 올라갈 때 요 펀치보다 안쪽에
요 면적이 작은 펀치 안쪽으로 요 직경이 여기 머무는 게 문제죠. 해결책은 이렇게 하는 거 간단하게. 여기 내려올 때 요거를 약간 꺾어줘요. 올라가는 것을 못 올라가게 하는 게 아니고 붙어 있는 상태를 약간 옆으로 옮겨주는 거죠. 이걸 어떻게 제어를 할 거냐 하니까 이 담당자가 이렇게 금형을 약간 각도를 이렇게 잖아요. 약간 각도. 그럼 얘가 당기면 여기 걸려서 약간 어긋나죠. 그럼 올라가면 100% 떨어지죠. 실질적인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이 담당자가 그러는 거예요. 이 분야에 그렇게 오래 일을 했지만은 문제를 이렇게 바라보니까 한 번도 없다. 대개 트리즈로 문제를 해결하는 건 이런 식으로 해결하는 겁니다. 정말 획기적이죠. 그리고 찾고 보면 해결책을 찾고 보면 너무나 간단한 거예요. 정확히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지원경에서 그리고 컨설팅 시에 관련 질문을 해요. 자, 트리즈 컨설팅을 원하는 기업이 많은가? 굉장히 많다. 요새 국가 과제까지 만들어진다. 그러나 트리즈 혈압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있다. 우리 한국의 트리즈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다. 굉장히 뛰어난 전문가들이다. 저는 외국의 어떤 트리즈 전문가한테도 안 뒤진다. 한국의 전문가들이. 상당한 수준에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지금 하는 게 아니고 많은 분들이 컨설팅을 하거나 하는 굉장히 뛰어난 분들이 많다. 특히나 삼성이나 포스코 같은 회사 내에 바깥에 알려지지 않는 굉장한 트리즈 전문가들이 한국에 있다. 근데 그 사람들도 뭐 정년퇴직하고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나왔을 때 한국에 굉장한 어떤 문제 해결 능력을 가질 거라고 됩니다. 자, 트리즈 컨설팅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실제 컨설팅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특히 중소기업에서는 문제가 없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어떻게 하면 인식하게 하느냐가 가장 큰 관건이고 지금 컨설팅에서 제일 제가 에러를 느끼는 것도 그렇습니다. 매출이 한 1,000억 원 넘어가면 회사 규모도 있고 문제들이 많지만은 몇백억 정도 회사에서는 항상 여기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한 해결책을 가지고 들어가지 않으면 중소기업에 들어가면 실패한다. 그래서 컨설팅 시장이 있는가? 확실히 있다. 비기술 문제도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특히 우리 앞에 우리 처음에 두 번째 발표하신 분들이 지금 가지는 트리즈 정말 대단합니다. 발명 원리를 써서 이렇게 하는 굉장한 거고 저는 시장의 기술 못지않게 굉장히 큰 시장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분야에 관한 하는 저는 외국의 어떤 전문가보다 한국의 지금 분들이 훨씬 더 뛰어나다고 봐요. 왜냐면 저는 학회사나 이런 거 하면서 외국 쪽을 많이 보았거든요. 자, 사내 트리즈 조직을 어떻게 만드는가? 일단 트리즈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아까 우리 신조 박사님 이야기. 트리즈 교육을 일단 받아야 됩니다. 받아서 트리즈를 좀 하겠다고 하는 사람, 좀 싹수가 있는 사람을 그 사람한테 뭔가를 트리즈를 맡겨라. 그러면 힘을 실어주면 자동적으로 된다. 자, 현역 문제 해결에 많은 트리즈 지식이 필요한가? 아닙니다. 많은 트리즈 지식을 알면요, 이 컨설팅 하는 사람이 자꾸 트리즈를 가르치려고 해요. 회사 입장에서는 나는 트리즈 아는 거하고 별 볼 일 없다는 거지. 내 회사 문제를 푸는데 트리즈가 필요한 거지. 왜 자꾸 트리즈를 가르치냐 이거죠. 그럼 트리즈를 너무 많이 알려고 하지 마라. 트리즈를 많이 아는 것보다 트리즈 하나의 방법이라도 아까 발명 원리 한 개라도 써서 실제로 문제를 해결하는 실용적인 트리즈를 알아라. 그렇지 않으면 이제는 더 이상 트리즈 이론 같은 걸 교육해서는 한마디로 밥벌이 절대로 안 됩니다. 동영상은 다 나와 있고 누구나 다 아는데 거기까지 되겠어요, 그게. 강의료도 얼마 안 되고. 결국은 트리즈를 써서 이제는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그 사람이 트리즈 전문가고 트리즈를 아는 거지. 트리즈 이론하는 거는 이론 누구나 다 알고 있어. 그 교육 시장도 없어요. 그건 안 된다. 그 뭔가 차별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뭐 앞에 이런 이야기 있겠어요.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하는 방법론은 누구나 배울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알트슐러 이분이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맞는 것 같아요. 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